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진짜 웃기는 게 그냥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이가 검찰 동원해서 호기롭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미세하게나마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사 쇼를 벌였던 정황들이에요, 정황들. 예.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서훈 전 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걸 미리 답을 내려놓고 거기에 몰아가기 하고 증거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국정원도 월북이란 단어가 SI에 2번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영해가 아닌 바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모르는데 무선도 감청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그 서해 공무원은 월북이란 그걸 내렸어. 그래서 그 서훈을 구속 기소했단 말이야, 지금. 네. 근데 여기서 방향성이 이상하게 틀어지기 시작하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훈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소했다고 이야기가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기소는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훈 실장한테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내가 보고 다 받았고 서훈 실장, 서욱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다 종합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보고를 다 받았고 그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시를 했다. 그 정확하게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다들 조용합니다. 왜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한테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라.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검찰에서도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미 다 판이 결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훈 실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렸던 그 페이스북 글 때문에 서훈 실장이 그 적부심 신청,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게 되면 석방될 가능성이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부심 신청하기 전에 일단 무리해서 기소부터 해버린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의 키가 지금 나와버린 건데. 네. 그러니까 처음엔 뭐였어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으로 수사 향하나 같은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을 치려고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서훈 네가 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해서 네가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고 서훈 전 안보실장 쪽에서는 서면 보고 대면 보고 다 했는데 뭔 소리냐. 결국에는 서훈이 지금 구속돼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특히나 그 사건이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서해 피격 사건이 있기 석 달 전에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 그 방송에서 많이 출연했던 임모 씨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탈북자로 굉장히 잘 살다가 다시 월북을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 그 월북 사건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경질되고 다시 다 그 자리 교체되고 외교 라인들도 다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에 다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월북 사건이 있고 나서 3개월 후에 그 공무원 비격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월북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청와대 입장에서 전혀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이건 국민의 국민이 크게 분노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의 성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중요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엄청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너무 큰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문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문 발표한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건 이상하게 방향이 틀렸죠. 서울을 잡아서 문 대통령을 소환하려던 계획이 삐끗한 거죠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상태는 그런 거예요. 서훈이 무단으로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서훈이 조작했어. 그러니까 대여 한 마리 낫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거잖아.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입시 비리로 튼 거랑 약간 같은 맥락에 검찰이 이 네. 새끼들 한 짓이 감사원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수사에 단초가 된 게 그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조작했다잖아요. 감사원의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2020년 9월 22일에 세 번째 줄에 있죠. 문 대통령 최초 서면 보고 받음. 23일 날 또 세 번째 줄에 있죠. 문 대통령 대면 보고 받음. 그리고 그때 한 이야기가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그 다음에 24일 날 또 세 번째에 나오죠. 문 대통령 2차 대면 보고 받음. 감사원, 윤석열의 감사원이 조사한 거에도 나와. 근데 서훈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걸 조작했다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왜 검찰은 이런 헛발질을 하는 거지. 이거 당장만 찾아봐도 감사원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성은선에서 끝내기 위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네가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을 벌할 생각이 아니라 자기네가 목적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많이 던지는 것 그러네.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죠. 주말에. 서해 피살 문 전 대통령 조사. 검찰은 이미 내부 정결관 측.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문 대통령으로 수사가 향하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 근데 검찰은 이미 문 대통령 수사 안 한다고 내부 정결했다는 거예요. 저것도 검찰에 불러준 기사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사건을 파다가 보니까 사실은 서훈한테도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서훈을 치고 문 대통령을 치려고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 아까 그 구속적 부심이나 연관돼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서훈의 개인 비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대화는 낚아야지.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나 봐. 여기가 아닌가 봐 해버리면 검찰 쪽팔리잖아요. 엄청난 큰 사건 터뜨린 거잖아. 네. 문재인 정부의 최초의 고위 관료가 구속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훈이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수사 검사들 처벌해야 됩니다. 그냥 그 보고를 받은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기 무슨 더 수사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 진짜 이거는 검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본인들이 나중에 이 소송에 패하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돈도 내지 않아요. 금전적인 피해도 본인들이 뭘 배상을 한다거나 하는 게 없다고요. 다 나라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나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문 대통령 수사 안 합니까? 하니까 애매한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안 한다 그러면 그럼 수사 왜 했냐가 돼버리는 거고. 서훈의 죄가 뭐야?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대. 대통령이 보고 받았다는데 이렇게 돼버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에 법원이 석방 결정할 것을 우려해서 서훈을 전격 기소했다. 맞습니다. 일단 기소해놓고 나면은 최소 6개월은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정말. 대한민국 검찰 있잖아요. 싹 물갈이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내가 보기엔 사람이 아니고 개입니다, 개. 어쩜 이래요?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이 지금 하는 모든 결정들 있죠. 탈원전을 멈춘다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결정들은 다 수사 대상이에요. 아유.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